저는 여현일 강사라고 하고요. 지금 부산지역경제교육센터에서 주식과 경제, 금융과 관련된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강사님이 준비하셨던 우리 PPT가 있거든요. 오늘 강의 중에 강사님 이야기를 잘 귀를 기울이셔 들으시면 우리 28일 날 퀴즈쇼에 대한 문제에 대한 힌트도 나갈 거예요. 열심히 강의를 경청하시고 우리 좋은 지식을 얻어갈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강의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확인해서 강사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즉석으로 하는 부분은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방향으로 수업은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는 우리 카카오 오픈 채팅방이나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PT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사님. 네. 우리 이제 오늘 주식에 대한 이제 수업을 준비해 오셨는데요. 네. 너무너무 궁금한 점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디서부터 차근차근 네. 배우면 될까요? 네. 먼저 저희 강의 시작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희가 먼저 주식에 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은 가상화폐에 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강의 중간중간에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은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채팅창에 질문을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한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이렇게 답변해 드리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주식이나 가상화폐는 평소에 학교나 집에서 배우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다른 친구들이 하는 질문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들이 하는 질문도 같이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지금 주식 관련된 내용을 알아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주식하면 친구들 떠오르는 게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 생각나는 단어 아무거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돈이라는 친구도 있고요. 네, 돈도 맞아요. 돈 또 뭐가 있을까요? 개미. 맞아요, 개미. 삼성전자, 재테크. 아유, 네, 친구들이 그래프, 네, 주주. 많은 걸 알고 있네요, 우리 친구들이. 그죠? 네, 주주, 주식회사, 투자, 네, 주식회사. 배당금도 알아요. 코스피, 비트코인은 우리 다음 7시부터 맞아요, 시작하는 또 맞아요. 수업에 네. 또 할 겁니다. 네, 코스닥, 폭등, 회사. 많은 키워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친구들이 참여를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짧은 순간에도 벌써 단어가 20개 넘게 맞아요. 나온 것 같은데요. 요 말해준 내용들 제가 우리 수업 시간에 반영해서 같이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올려주는 내용들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적어주시면은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친구들이 좀 그 주식에 관해서 이미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말해주기보다는 우리 친구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들이 맞는 내용인지 아니면 틀렸으면 어떤 내용이 틀린 건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할 때 주식 투자란 무엇인가? 첫 번째 장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이걸로 할게요. PT는 넘기시면 됩니다. 네. 자, PT 넘기겠습니다. 네. 첫 장 보시면 제목이 보이시죠? 주식 투자란 무엇일까? 라고 되어 있어요. 주식 투자란 무엇일까?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 친구들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그림 어떤 그림인지 아세요 혹시? 어떤 만화일까요? 네. 이거 같은데. 맞아요. 원피스. 네, 벌써 답변이 빠르게 올라오는데요. 네. 네.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만화 원피스의 한 장면이에요. 이 원피스 보면은 이 루피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새로운 친구를 만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동료가 되지 않을래? 라고 얘기를 해요. 예. 루피가 네, 지금 맞아요. 누구예요? 아, 맞아요. 저는 예. 몰라서. 아, 루피가 어떤 아이가 루피인가요? 그죠? 여기 맞아요. 여기 저게 누구예요? 묻는 친구도 있네요. 네, 그죠? 예. 저도 몰라서. 왼쪽에 보이는 이 남자 이 네. 웃고 있는 사람이 루피라는 아, 원피스 만화의 루피. 주인공인데 네네. 예. 아래 밑에처럼 얘기를 하죠. 그죠? 음. 옆에 있는 친구를 보면서 음. 남자가 루피 맞아요. 남자가 음. 동료가 되지 않을래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투자랑 비슷한 면이 있어요. 주식 투자는 우리가 좋은 회사를 찾아가지고 같이 동료가 되는 걸 주식 투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조금 비슷한 개념으로는 우리 친구들 게임 많이 하죠. 컴퓨터 네. 게임이요. 네. 그죠? 컴퓨터 게임. 컴퓨터 게임 할 때 친구랑 같이 게임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거를 저희가 팀플이라고 하는데 예, 팀플 하는 것도 주식 투자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아,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게임할 때 친구랑 같이 게임하는 거 이것도 주식이랑 비슷한 개념이고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주식 투자는 우리 친구들이 말해준 것처럼 좋은 회사를 찾아가지고 같이 동료가 되는 거, 조금 어려운 말로 동업을 하는 거, 네, 그리고 조금 쉬운 말로 하면 같이 팀플레이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은 네. 우리 투자의 전에 네. 이 주식이라는 게 일단 주식이라는 이 단어 자체도 조금 그렇죠. 네. 애매하게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뭔지를 이 개념에 대한 사실 저도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게 뭔지도 조금 궁금해요. 네. 요 뒷장에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눌 거지만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주식이란 말은 회사의 지분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회사가 있으면 회사에 운영하는 권리가 있겠죠. 그 권리에 대한 지분, 지분을 가지고 주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주식은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식 수만큼 내가 주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주식을 내가 100% 전부 다 가지고 있으면 내가 회사겠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반면에 내가 주식을 한 주 가지고 있더라도 한 주만큼 내가 회사의 주인인 거예요. 그럼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의 이제 팀 플레이어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주식을 가진 사람들을 주주라고 부르는데 그럼 저와 다른 주주들이 함께 팀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회사가 잘 되면은 같이 이제 그 상승을 하는 거고 그 이득을 보는 거고요. 반면에 팀플레이가 잘 안 되면 회사의 운영을 잘 못하면 아까 친구들 말해준 것처럼 하락, 폭락 이렇게 주가가 많이 내려갈 수도 있어요. 예.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회사를 만들 때 각자 자기가 돈을 내요. 회사를 만들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예, 그러면 자본금 같은 거 그렇죠. 맞아요. 그걸 자본금이라고 부르는데 자본금을 내서 회사를 만드는 거죠. 네, 그러면 내가 그 자본금을 낸 만큼 뭘 받을까요? 우리가 아까 말한 주식을 맞아요. 주식을 받아요. 그렇죠? 주식 받으면 그 주식을 받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주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진 주식의 수만큼 내가 회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내용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뒷장에 가서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먼저 이 첫 번째 장에서 기억해야 될 부분은 주식 투자가 회사를 골라가지고 동료가 되는 거, 팀플레이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다음 장. 네. 네, 뭐 지금 첫 번째 장에서 우리 친구들이 질문을 조금 줬는데 돈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주식 아니에요라고 했어요. 그 맞는 말이에요. 내가 가진 주식의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매일매일 바뀌어요. 그리고 채권은 주식이랑 조금 다른데 채권은 내가 회사에다가 돈을 빌려주는 걸 채권이라고 그래요. 예, 주식은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반면에 채권은 내가 돈을 빌려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그 친구는 선생님 말한 내용을 정리해 줬네요, 그죠? 회사에 이렇게 보시니까 네네. 자꾸 카메라에서 그렇구나. 이렇게 예쁘게 네. 나오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렇구나. 네. 네, 카메라를 저쪽에 요 네. 모니터를 네. 보시면 보면서. 조금 더 아이들이 선생님 잘생긴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장 보면은 요 그림이 나오죠. 그림에 보면은 세계 최초의 증권 거래소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주식 투자가 언제 어디서 시작됐는지 나와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여기 밑에 답이 나와 있는데 처음에 주식 투자는 언제?
400년 전에 나라는 네덜란드에서 처음 주식 거래가 시작이 됐어요. 400년 전. 네. 400년 전이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오래되진 않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떠올리기 쉽게 뭐 미국이나 영국에서 시작됐을 것 같지만 의외로 네덜란드에서 처음 주식 거래가 시작이 됐어요. 예. 김민재 학생 질문에 그러면 어느 회사에서 시작을 했나요? 최초의 주식 거래는 어느 회사에서 했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네. 비슷한 질문인가요? 맞아요. 네. 우리가 지금 이제 막 다룰 내용인데 네덜란드에서 왜 주식이 처음 시작이 됐냐고 하면은 네덜란드에서는 과거에 배를 타고 무역을 많이 했어요. 네. 향신료, 우리가 지금 먹는 후추나 이런 향신료를 구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멀리 나가야 했거든요. 근데 배를 타고 멀리 나가려면 편할까요? 위험할까요? 위험하죠. 그렇죠. 네. 예. 아무래도 가다가 태풍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 해적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위험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떠나간 배가 잘못되면은 그 다 손해를 보는 거겠죠. 예, 다 손해를 보기 때문에 예전에 이렇게 주식 투자가 시작된 이유가 사람들이 각자 돈을 조금씩 나눠내 가지고 이렇게 배를 운영했어요. 네, 그래서 그 수익을 보면은 수익도 나눠 갖고 나눠가지고 손해를 봐도 손해를 나눠서 부담하는 거죠. 이러니까 지금의 주식과 같네요. 그렇죠. 예, 지금의 주식이랑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 질문 준 것처럼 최초의 주식 회사에는 이런 배를 통해서 무역을 하는 동인도 회사라는 이름의 주식이 처음 거래된 주식이었어요. 네. 이렇게 운영이 되고요. 사실 이 개념은 지금 주식이랑 거의 동일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회사가 잘 되면 주주들이 이득을 보는 거고요. 장사를 못 해가지고 돈을 잘 못 벌면 같이 손해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좋은 팀플, 좋은 동료를 잘 구하는 게 주식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투자 관련 질문 중에 하나가 회사가 아니라 나라에도 투자가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맞아요. 나라에도 투자가 가능해요. 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나라에 곧바로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 나라에 있는 주식을 잘게 나눠서 투자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한국에 투자한다고 하면은 내가 주식을 하나 사지만 사실 하나가 사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 주식을 자동으로 나눠서 사는 거죠. 그걸 저희가 편의상 한국에 투자한다 또는 뭐 미국에 투자한다 라고 부르기 때문에 친구가 질문 준 것처럼 나라에도 투자할 수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 그림도 우리 친구들이 익숙한 그림일 거예요. 네. 혹시 어떤 프로그램인지 아는 친구 있을까요? 서장훈. 맞아요. 서장훈 나와요. 맞아요. 아형, 아는 맞아요. 형, 예. 형님. 아영에 나오는 서장훈에 대한 그런 사진이에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서장훈 하면 떠오르는 게 아마 여러 단어가 있을 거지만 그 중에 하나가 건물주라는 말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농구 선수, 뭐 건물주 네. 이렇게 떠오를 건데, 네. 이 건물주라는 게 사실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 하는 것처럼 서장훈도 사실은 원래 직업은 뭐였을까요? 원래 농구 선수였죠. 맞아요. 원래는 농구 선수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농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이제 은퇴를 하셨죠. 맞아요. 지금 은퇴를 해가지고 대신 농구 선수 활동한 열심히 모은 돈으로 이제 건물을 산 거겠죠. 사서 지금은 건물에서 뭘 받고 있죠? 매달 월세, 네 맞아요. 임대료 이런 걸 받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몸으로 일을 하지 않고 부동산을 통해서 서장훈도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네, 물론 방송도 하겠지만 부동산을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어요. 네, 이런 것처럼 돈을 투자해서 일을 하게 시켜서 내가 돈을 버는 방법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하나는 부동산, 하나는 주식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알아볼 주식도 돈을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때 좀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몸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시간의 한계도 있고 공간의 제약도 있을 것 같고. 맞아요. 네. 우리가 잠을 자고 밥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일을 할 수도 없고요. 네.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일을 하기 힘들겠죠. 하기 때문에 일을 영원히 할 수도 없어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을 때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걸로 이제 우리 서정훈 한 것처럼 이렇게 건물을 살 수도 있고요.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처럼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이런 방법을 마련해 놔야지 나중에 일을 하지 못하게 될 때
돈으로부터 이제 돈을 벌 수가 있겠죠. 네. 네. 하람이가 건물주는 아무나 될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서장훈이 농구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을 것 같은데요. 국가대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농구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겠죠. 네. 그래서 사실 부동산 투자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돈이 좀 많이 필요해요. 예, 단점이 많이 필요하고 장점은 반면에 건물은 어떻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상대적으로는 좀 안정적이겠죠. 이런 그럼 장점이. 돈만 있으면은 가능하나요? 그렇죠. 동현이가 네, 돈만 많으면은 누구든지 건물을 살 수가 살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예. 이게 미성년자는 가능한 건가요, 선생님? 미성년자는 우리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부동산이나 주식 거래를 할 때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해요. 네, 혼자 단독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네. 해놔도 저희도 할 수 있나요라는 맞아요. 네. 나이에 대한 네. 뭔가 제한이 있다는 말씀이시겠죠? 맞아요. 우리 나중에. 초등학생 친구들은 특히나 이렇게 선생님 저도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예, 말씀드린 것처럼 미성년자는 혼자서는 할 수가 없고요. 예,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보호자가 대신 방문해서 그 우리 친구들 이름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페이지에서 같이 배운 내용이 우리가 몸으로 하는 일은 영원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하루 종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방법을 통해서 예, 돈이 일하게 만드는 방법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네. 아이들 질문을 보니까 네. 일단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질문은 대답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미성년자 말고 뭐 노인이나 대학생 이런 분들은 뭐 이런 투자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나이 제약이 최소와 최대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나이 제약은 미성년자만 제외하면은 제약이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성인이라면 대학생이든 연세가 많으신 분이든 투자하는 데는 제약이 없어요. 다만 연세가 너무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은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조금의 제약은 있어요. 예. 연세가 많으시면 투자 판단하기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제약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성인이면 제약 없이 다 가능하다. 이렇게. 그러면 몇 살부터 가능한지에 나가 질문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그 성인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만 19세 이상을 말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20살이 넘으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대학생부터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PT 하나 넘겨주십시오. 네, 친구들 지금 우리 보여주는 것처럼 하시고 있는 것처럼 그 강의 중간중간에도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채팅으로 올려주시면은 제가 계속 답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 질문이나 답변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내용은 주식 투자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까 앞에 말씀드린 내용이랑도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일을 계속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당연히 몸을 써서 일을 해야겠지만 일을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아까 말한 부동산과 주식 있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도 주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왜 해야 되냐고 하면 아까 우리가 주식을 사면은 회사에 뭐가 된다고 했죠? 회사에 주주. 그죠, 주주,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주를 사더라도 한 주만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내가 컴퓨터 게임을 하는 동안에도, 내가 밥을 먹는 동안에도 회사의 직원들은 일을 하고 있을까요, 안 할까요? 하고 있겠죠. 그렇죠. 예. 내가 일을 안 하는 시간에도, 내가 다른 걸 하는 동안에도, 내가 주식을 산 회사의 직원들은 그 회사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거겠죠. 그래서 주식을 사게 되면 주주가 된다면은 이렇게 누군가가 나 대신 일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게 주식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러면 민지 질문 중에 주식으로만으로도 돈을 모을 수 있는지? 맞아요. 네.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워렌 버핏이라는 분은 주식 투자만으로 지금 전 세계 5위의 부자가 된 분이에요. 그분은 주식 투자를 11살 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친구들 나이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만으로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다만 뒤에서도 보겠지만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돈이 필요해요. 그죠?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그래도 처음에는 내가 일을 하고, 그죠? 뭐 용돈을 받던지 아니면 내가 나중에 월급을 받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아껴서 모으는 게 더 중요해요. 돈을 모은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돈이 빨리 불어날 수가 있어요. 승원이에 대한 질문은 약간 부동산에 대한 질문이라서 네. 요거 말고 동현이 질문을 받아볼게요. 음. 이게 지금 1,000원이 10,000원도 되고 10,000원이 10,000원도 되고 이렇게 점점 불러 나갈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주식으로. 네. 어, 맞아요. 그 우리 친구가 주식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는데, 주식이 내가 처음 살 때는 1,000원이었다가 회사가 장사를 잘하게 되면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10,000원도 될 수 있고요. 또 시간이 흘러서 계속 장사를 잘하면은 1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반면에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장사를 못하면은 주가가 내려가서 내가 1,000원에 샀지만 1,000원에 산 주식이 500원이 될 수도 있고요. 맞아요. 심지어는 100원이 될 수도 있어요. 하기 아까 때문에. 전에 질문 중에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 주식을 어떻게 하면 떨어지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주식은 장사를 잘하는 회사의 주식이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 주식을 우리가 산다는 건 회사랑 같이 내가 동업, 팀 플레이를 하는 건데, 그런 회사가 이제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올라간 주식을 찾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장사를 잘하는 회사, 돈을 많이 버는 회사를 찾는 게 중요해요. 네. 근데 그러면 아까 질문 중에 도박이랑 주식이랑 차이가 있나요? 라는 네. 질문이 있었어요.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사람들 중에서 주식은 도박 아닌가? 도박 아니야? 라고 묻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좀 비유를 들어드리면, 우리가 칼을 이제 잘못 쓰면은 손이 비기도 하잖아요. 네. 반면에 잘 쓰면 우리가 요리도 맛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것과 똑같은 게 주식도 내가 공부를 하고 잘 기다려서 투자를 제대로 하면은 동업을 하는, 팀플레이를 하는 그런 투자가 되는 거고요. 내가 공부도 안 하고요. 기다리지도 않고요. 그냥 아무렇게나 사서 금방 사고 팔고를 반복하게 되면 도박이랑 다를 바가 없어져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분석을 잘 하고 또 오래 기다려서 부자가 된 워렌 버핏 같은 사람도 있고요. 반면에 공부를 안 하고요. 또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손해를 많이 본 사람들도 많아요. 네, 하기 때문에 주식과 도박의 차이는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느냐, 또 참을성 있게 기다릴 수 있느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선생님 그러면 한 주에 뭐 얼마를 하느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사실 요거는 회사마다 한 주에 대한 가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네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답이 될까요? 이 한 주에 살 수 있어요? 우리 그러면? 친구들이 내가 궁금한 주식회사가 있다. 네. 그 주식회사는 우리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식을 발행한 회사를 주식회사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주식회사가 있으면은 간단하게 우리 검색창에 그 회사 이름을 쳐보면 돼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라고 우리가 회사 이름을 치면요, 바로 네이버에 검색창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얼마인지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삼성전자의 주가가 얼마니까 얼마가 있어야지 한 주를 살 수 있겠구나 라고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주가는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궁금한 회사가 있으면 검색해 보시면 바로바로 알 수가 있어요. 다만 조심해야 될 건, 한 주당 주가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그 회사가 크진 않아요. 금액과 비례하는 건 아니네요. 맞아요. 예. 왜냐고 하면 회사마다 주식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회사는 한 주당 주가는 높은데 예를 들면 100만 원씩 하는데 주식 수가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주식은 그 회사의 크기는 작은 게 돼요. 선생님 그러면 네.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 주의 주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면은 네. 회사가 그 발행하는 주는 누가 결정을 하는 건가요? 네. 자, 우리가 아까 그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 주주들이 보통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주주총회라는 거를 해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가 드라마나 그런 TV에서, 영화 속에서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뒷목 잡고. 맞아요. 어떤 네. 그 회사 강당 같은 데 모여가지고 네네. 사람들이 모여서 그죠? 어떤 주식회사 주주총회 이렇게 행사를 해요. 보통 1년에 한 번씩 주주총회를 하는데, 이 주주총회 자리에서 그 회사의 주식을 더 발행할 건지
또는 주식을 줄일 건지 이런 사항들을 정하곤 해요. 너무 많은 질문들이 나와서 네. 선생님 그러면 주식이 재산이 될 수 있는지, 그럼 재산이라면 우리가 재산세도 내는지 네. 이런 것도 질문이 들어왔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주식은 당연히 자산 중에 일부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에서 큰 부자들 있죠. 네. 부자들은 대부분 다 자기 재산이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부자라고 해서 집이 100채, 차가 100대 이렇지는 않거든요. 반면에 주식은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부자들의 재산을 보면은 대부분이 다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주식도 직업인가요? 이런 질문이 많아요. 네. 그러면 회사들 네. 안 나가도 되나요? 이런 이렇게 직업과 관련된 질문이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라서 그런지. 네. 주식 투자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펀드 매니저라고 불러요. 그런 사람들은 직업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굳이 회사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자기가 직접 따로 일을 하지 않고 근무를 하지 않고 주식 투자만 하는 사람들도 전문 투자자 또는 전업 투자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직업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그 아이들이 그럼 이게 실제로 주식을 사는 거는 네. 내 눈에 보이는 현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돈은 어떻게 빼는지, 이게 정말 현금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이것도 역시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가 과거에는 주식을 사면은 종이에다가 주식에다가 실물 주식을 실제로 거래를 했어요. 그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라고 적힌 주식이 실제로 오고 갔어요. 근데 지금은 전산이 발달해서 실물 주식을 직접 받진 않아요. 실물 주식은 예탁결제원이라는 곳에 보관이 되어 있고요. 우리는 전산상으로만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주식을 팔았으면 돈을 어떻게 받냐라고 한다면은 주식을 내가 팔면은 3일 뒤에 내가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의 계좌로 현금이 들어와요. 그럼 그때 내가 돈을 찾을 수가 있어요. 반면에 주식을 살 때도 내가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 계좌에 돈을 넣고 그 돈 가지고 주식을 살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돈이 이제 회사의 이제 흥망성쇠에 따라서 주식도 내리고 올리고 이렇게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궁금한 점 중에 하나가 그러면 주식에서도 사기를 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궁금한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은 전산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내 주식을 다른 사람이 훔쳐가거나 할 수는 없어요. 왜? 내 명의에 있는 계좌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전산으로 기록이 다 남거든요. 다만 주식으로 사기를 당하는 경우는 우리가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죠. 누군가가 그 전화나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내 계좌의 비밀번호라든지 계좌 번호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기를 당할 수가 있어요. 네. 또 주식을 투자를 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주식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 이런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도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네. 같은 맥락인데요, 선생님. 그러면 그렇게 이제 우리 계좌를 누가 훔쳐가거나 할 수는 없지만 네. 이 회사가 뭔가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없는 회사이거나 네. 수익이 100이 났는데 100이 아니라 1000이 났다고 거짓말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사기도 있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네. 아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회사랑 같이 내가 팀플을 하는 거예요. 동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팀플하고 있는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이게 중요하겠죠. 네네. 혹시나 내가 같이 팀플하고 있는데 게임 속에서 나를 배신할 수 있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네. 같이 싸워야 되는데 나를 배신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나는 이 친구가 게임을 잘하는 줄 알고 같이 팀을 했는데 생각보다 게임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혼자 죽을 수도 있고요. 하기 때문에 주식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회사에서 어떤 비리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회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는 회사가 돈을 너무 못 벌어서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식은 내가 한번 사놓으면 끝이 아니라 계속 주기적으로 내가 점검을 해야 돼요.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는지, 또 회사에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자가, 회사의 대표가 잘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계속 주기적으로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같은 이제 여러 비슷한 질문인데 네. 주식이 끝까지 다 내려가서 네. 이 회사가 완전히 망해서 아예 없는 회사로 사라질 수도 있는지에 대한 그런 비슷한 질문들이 몇 가지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우리가 주식을 산다는 말은 상장, 그러니까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걸 우리가 주식을 산다 판다라고 불러요. 그런데 회사가 너무 부실해지면은 회사가 거래가 중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말 중에 하나 지금 아이들이 손절이 뭔데요? 네. 손절 같은 비슷한 맥락일 것 같아서. 맞아요. 손절은 조금은 다른 개념인데 손절은 내가 주식을 손해를 보더라도 중간에 파는 걸 손절이라고 해요. 자, 손절할 때 손이란 말이 손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절이란 말이 자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손해가 좀 나더라도 더 큰 손해가 나기 전에 여기서 그만 멈춘다. 여기서 그만 판다. 이거를 손절이라고 불러요. 네. 네네. 자, 그러면 주식도 우리 만약에 제가 산다면은 네. 제가 낳은 아이들한테 자식한테 우리 재산 물려주듯이 이렇게 물려줄 수도 있나요? 물론이죠. 주식도 우리가 돈이나 부동산을 물려주는 것처럼 똑같이 내가 원하면은 물려줄 수가 있어요. 다만 그 금액에 따라서 세금이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물려줄 수가 있다. 그래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선진국에서는 그 내 자녀들, 가족들 이름으로 대신 주식을 사주거나 아니면 주식을 꾸준히 물려주기도 해요. 선생님 그러면 이게 회사가 망하기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나는 만약에 이 회사의 주주로서 네. 주를 사놨어요. 돈을 네. 내고. 네. 그러면 망하게 되면 내가 투자한 돈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회사가 망하게 되면은 어떻게 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돼요.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거래가 안 되게 되고요. 근데 거래가 안 된다고 해서 회사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신에 내가 그 사고 팔고를 손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이 곤란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증권사나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개별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당근마켓에서 물건 사고 파는 것처럼 내가 따로 내 주식을 살 사람을 만나가지고 주식을 거래를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거래하기가 힘들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가격도 내려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회사 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가능은 해요.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회사를 아무 주식이나 살 게 아니라 내가 잘 공부를 해서 돈을 잘 버는 회사를 찾는 게 중요해요. 시윤이 학생이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하나 줬는데 코스피 회사가 코스닥으로 강등이 되거나 네. 코스닥 회사가 코스피로 승격할 수가 있는지 사실 코스닥과 코스피를 모르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되게 조금 어려운 질문을 해준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것도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 우리가 주식회사가 있으면은 모든 주식회사가 다 거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길 가거나 책을 보다 보면은 글씨 중에서 괄호에서 주라고 붙어 있는 그런 그 글씨를 본 적 있을 거예요. 주, 뭐 삼성전자, 주 맞아요. 땡땡 기업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 말은 주식회사라는 말인데 모든 주식회사가 다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 중에 일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 2,000개 정도만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될 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기업이. 내가 코스피에서 거래를 시킬지 코스닥에서 거래를 시킬지 정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정하냐? 코스닥이 조금 더 상장을 거래를 시킬 수 있는 기준이 낮아요. 조금 더 쉽게 거래를 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코스닥으로 들어갔다가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네. 작은 시장에서 물건을 거래를 하느냐 네네. 큰 시장에서 물건을 거래를 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죠. 되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쉽게 거래를 시킬 수 있는 데는 코스닥이라서 코스닥에는 대체로 조금 비교적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많아요. 반면에 우리가 많이 들어본 대기업들, 네. 대형 그 회사들은 대부분 다 코스피에 있죠. 네. 왜냐하면 코스피에 가더라도 기준을 넘기가 쉽기 때문에 굳이 코스닥으로 가지 않고 코스피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아까 친구가 질문 준 것처럼 처음에는 코스닥으로 갔다가 회사가 커지면은 코스피로 옮겨가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러면 이제 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면서 또 네. 계속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나가나요? 잠시만요. 네. 질문들이 참 많은데 우리 아이들이 음. 되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 이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나 이렇게 들었던 그런 키워드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우리 뒤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것도 배우는데 아이들이 이제 이 주식하고 비트코인이 같은 건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에 대한 것도 많이 궁금해 하거든요. 맞아요.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둘 다 핸드폰으로 요새는 손쉽게 거래가 가능해서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둘 다 가격이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두 개가 비슷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많이 다른 개념이에요. 주식은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걸 주식이라 그래요. 그렇죠? 내가 주식을 사면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비트코인은 내가 비트코인을 사더라도 어떤 권리를 갖진 않아요. 네, 내가 주주가 된다든지. 그러면 권리나 주인이라는 그 개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거겠네요. 코인은. 그렇죠. 네, 주식은 내가 회사의 주인이 된다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지만 코인은 따로 그런 권리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금이나 은 같은 건 되게 귀하잖아요. 네. 네, 그런 귀한 이유가 뭘까요? 희소성? 맞아요. 네. 금이 전 세계에 아주 흔하게 있다면 모래처럼 이렇게 많다면은 그렇게 귀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금은 우리가 얻기 힘들잖아요. 시윤이가 되게 좋은 말. 수요와 공급. 맞아요. 네. 네. 수요가 공급이 적기 때문에 네. 그 금이 귀한 것처럼 비트코인 같은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내가 따로 어떤 권리를 가진다기보다는 귀하기 때문에 제한이 되어 있어가지고 양이 정해져 있어서 귀하기 때문에 그 주가 변동이 가격 변동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렇게 주라고 질문 중에 하나가 주 선생님이 아까 말씀해주신 그거는 어떻게 하면 주라고 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이거는 회사의 이름인 거예요? 아니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다 주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집 근처에 있는 동네 분식집을 가더라도 분식집 사장님이 있잖아요. 근데 분식집 사장님은 주식회사일까요? 아닐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주인이 한 분이시니까. 맞아요. 그 주식은 쉽게 말하면은 그 사장님이 그 회사의 권리를 혼자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나눌 필요가 없겠죠. 네. 내가 내 돈을 다 내서 내 자본을 다 내 가지고 내가 권리를 다 행사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떡볶이집을 프랜차이즈처럼 크게 만들려면은 돈이 많이 필요할까요? 적게 필요할까요?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전국에 체인점을 내고 본사도 짓고 하려면 건물이 많이 필요하겠죠.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네. 그러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회사를 주식회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나눠주고요. 사람들한테. 대신에 뭘 받을까요?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요. 투자를 받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투자를 받는다. 이 돈이 이제 이 주식회사의 자본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라고 이름 붙여지는 거는 네. 그냥 그 주인이라 최초에 이 회사를 만든 사람이 결정하는 거네요. 혼자 할 건지 다른 사람들과 팀플을 할 건지.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주가 붙은 회사를 보면은 이 회사는 팀플을 하고 있구나, 동업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은 맞고요. 그리고 그 회사를 검색창에 검색해 봤을 때 주가가 나오면은 거래가 되는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인 거고요. 주가가 안 나오면은 거래가 되지 않는 상장이 되어 있지 않는 회사인 거예요. 네. 그러면 직업이 있는 사람도 주식을 할 수 있다고, 그죠? 직업으로서 주식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셨지만 네. 이미 직업이 있는 사람도 주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이죠. 네. 그러면은 이 주식이 올라가서 회사가 커지고 이윤이 많이 남는다면 네. 투자를 한 우리도 많이 돈을 버나요? 그렇죠.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장사를 잘해서 주가가 올라가면은 그 회사의 지분,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도 주가가 올라가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되겠죠. 예.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주식회사가 되려면 어떤 조건 같은 게 있나요, 선생님? 주식회사가 되려면은 몇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일단은 주식을 발행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나 외에 주주들이 있어야겠죠. 혼자 하고 혼자 다 가질 거면 굳이 발행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네. 주주들이 있어야겠고요. 또 주식이 있어야겠고요. 네네. 네. 화면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 지금 카메라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소리는 들리시나요, 여러분들? 네, 좋습니다. 카메라 조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소리는 좋습니다. 나오니까 이제 다시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내용을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네. 질문은 계속 지금처럼 올려주시면은 계속 답변을 드릴게요. 네. 주식 투자를 위한 준비 과정인데요. 먼저 우리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요즘에는 우리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직접 증권사에 방문을 해서 주식 계좌를 만들어야 했고요. 네.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 최근 들어서는 직접 방문을 하는 방법보다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비대면으로 만드는 방법이 훨씬 더 많이 이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주식이 올라가서 아까 그 답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올라가서 회사가 커지면은 이 주주들이 받는 돈도 많이 받나요? 맞아요. 네. 두 가지로 봤는데 첫 번째는 주가가 올라가니까 내가 돈을 벌게 되겠죠. 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 주주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아까 말한 주주총회인데 이때 배당금도 정하게 되어 있어요. 배당금이라는 배당금이 거는 뭔가요? 그렇죠. 배당금이라는 거는 회사가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돈을 벌면은 그 중에 일부를 주주들한테 회사의 주인한테 돌려주는 걸 배당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진짜 그러면은 저는 주식만 사놓으면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두 가지 방법 아까 말한 것처럼 네네. 주가가 올라서 벌 수도 있고요. 또 배당금을 받아가지고 벌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러면 제가 주주로서 한 회사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네. 그럼 이 사람 수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주식을 보유하는 사람 수의 제한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주식을 한 주라도 사면은 한 주만큼의 주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몇 명까지만 주주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제한이 두는 경우는 없어요. 물론 그 회사를 구분할 때 유한회사, 무한회사라고 해서 주주의 수를 구분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따로 주주 수의 제한은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아까 수익을 많이 내는 회사가 좋은 회사일 건데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해야 성공 확률이 높을 건지 그렇게 된다면 이 회사가 우량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건지 네. 어떻게 이 투자를 할 때 이 변동을 예상하는 건지를 궁금하다는 친구들이 많아요.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건 회사를 만드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 아무래도 돈을 버는 거겠죠. 장사를 잘 하려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돈을 잘 버는 회사가 중요하고요. 네.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은 돈을 지금만 잘 버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잘 벌 회사가 중요해요. 그런 거를 보는 눈을 우리 안목을 높여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내가 지금 보는데 이 회사는 지금은 돈을 잘 버는데 나중에는 돈을 못 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회사는 주가가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큰 회사라고 해서 다 좋다기보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많은 회사, 이 회사는 돈을 많이 벌 것 같다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뭐 몇 가지가 있지만은 일단은 회사가 망하게 되면은 내가 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일단은 회사가 안 망할지, 회사가 안정적인지도 중요하겠고요. 또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지도 중요하겠고요. 또 끝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돈을 잘 벌 건지도 중요하겠고요. 우리가 흔히 큰 회사, 작은 회사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장단점이 있기는 해요. 아무래도 회사가 클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정적일 수가 있겠죠. 예. 반면에 회사가 작을 경우에는 어떤 세상에 변화가 생겼을 때 적응을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큰 회사에 주식할수 좋은지 그걸 맞아요. 물어봤나 봐요. 네. 근데 바꿔 얘기하면은 큰 회사는 더 커지는데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공룡 생각하면 쉬운데 공룡이 덩치가 커지지만 이 덩치가 무한대로 커질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덩치가 커지면 더 자라지가 않아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예. 반면에 작은 회사는 조금만 잘해도 금방 성장할 수가 있어요. 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의 변화에는 큰 회사, 대형 회사가 잘 적응을 하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앞으로의 성장, 커갈 그럴 그 확률을 본다면은 작은 회사도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큰 회사가 좋다, 작은 회사가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어려움이 것 있어요. 같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이런 주식 공부를 하려면 이 회사에 대한 공부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그런 회사에 대한 공부를 하려면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오나요? 맞아요. 우리가 회사에 대해 궁금하게 되면은 먼저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데 모든 주식 회사는 법적으로 우리 회사가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보고서를 통해서 공개하게 돼 있어요. 네, 이거를 그럼 그걸 저희가 찾아보면 되겠네요. 맞아요. 이거를 우리가 사업 보고서라고 부르는데 모든 회사는 이렇게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그 검색창에 전자공시라고 검색을 하면은 전자공시.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 모든 주식회사가 자기 회사에 보고서를 올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회사의 보고서를 보면은 우리 회사가 지금 자본이 얼마인지,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배당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주들이 궁금한 대부분의 정보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전자공시를 보는 게 나아요? 아니면 아이들이 뭐 유튜브나 이런 온라인에 우리 아이들은 또 이렇게 빠르니까 그렇죠. 혹시 뭐 이렇게 거기도 유튜브도 많은 강의들이 있는데 네. 그런 걸 들어야 하는 건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조금 내용이 딱딱하거나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 주변의 부모님이나 다른 지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회사의 보고서를 보는 경험이 중요해요. 왜냐고 하면 그렇게 전자공시에 올라오는 보고서는 규정에 맞게, 법규에 맞게 검증이 된 보고서예요. 하지만 우리가 유튜브에서 검색할 때에는 검증이 안 된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하기 때문에 유튜브의 내용도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은 내가 정말 진지하게 투자자가 되려면은 하려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회사에서 직접 발행한 보고서를 보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회사에서 발행한 그 보고서 그런 것들도 아마 이 친구들 질문들처럼 재무제표라든지 네. 이 회사의 뭐 수익이나 뭐 매출 규모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거겠네요. 맞아요. 그 뭐 다른 곳에서 발행하는 그 정보들은 다 그 보고서를 토대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회사의 보고서를 직접 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증권회사에서 발행하는 리포트나 아니면 뉴스에서 나오는 기사들을 같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주식 회사를 차릴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뭐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회사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회사의 주주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건 아무 제약이 없어요. 그럼 선생님 주식 하시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요것도 지금 궁금하다고 올라왔는데 어디 주식 사셨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거 얘기해 주셔도 되나요? 얼마를 버셨나요? 이런 아주 원천적인 근본적인 질문이 또 있었네요.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개 회사의 주주가 있기 때문에 콕 집어서 한 개 회사를 말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리고 그 회사들 중에서는 주가가 올라간 회사도 있고요. 또 내려간 회사도 있어요. 이게 중요한 질문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무리 주주가 되고 싶어도 한 개 회사만 주주가 되는 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틀릴 수도 있잖아요. 하기 때문에 회사에 여러 개의 주주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그 회사 중에서 어떤 회사는 장사를 잘해서 주식이 올라갈 거고요. 어떤 회사는 장사를 잘 못해서 내려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는 회사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뭐 크게 손해를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지금 PPT 화면에 MTS라고 뜨니까 네. 친구들이 이 MTS가 뭔가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네. 이 MTS는 우리 스마트폰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 프로그램을 MTS, 이 M이 우리가 모바일의 약자거든요. MTS라고 불러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다음 또 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미성년자들은 보호자가 지점을 방문해야지만 주식 계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서류는 우리 보호자의 신분증, 그리고 그 보호자와 우리 어린이의 같이 나와 있는 서류, 그리고 사용할 도장 이렇게 필요한데 결정적으로 보호자가 반드시 방문을 해야지만 만들 수 있다. 그럼 아까 모바일로도 개설이 가능하다 하셨는데 그럼 네. 미성년자는 모바일이 안 되겠네요. 맞아요. 네. 성인들만 가능하고 미성년자는 반드시 보호자가 방문을 해야지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성년자라면
태어난 지 1살, 2살 되는 아이들도 부모님의 동의만 있으면은 가입은 가능하겠네요. 맞아요. 뭐 신생아라고 할지라도 부모님이 원하면은 네, 부모님이 아래 나와 있는 서류를 가지고 가면은 아기의 이름으로 주식회사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훈이 질문처럼 한 회사의 직원이 내가 이 회사에 소속한 직원이더라도 네. 이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지.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자기가 일하고 있는 회사 주식을 자기가 살 수도 있어요. 예. 아무래도 자기가 일을 하고 있으면 그 회사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유리할 수도 있고요. 다만 그 회사 직원 중에 일부는 회사의 주식과 회사의 주가와 그 관련이 높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주식을 살 때 신고를 해야 돼요. 아까 말한 그 전자공시에 금융감독원에다가 내가 언제 주식을 몇 주 샀습니다. 팔았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보통 직원들은 그런 신고 없이 내가 자유롭게 내 회사에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사든지 팔든지 할 수가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것도 한번 네. 넘겨가 볼까요? 그러면 우리 10,000원도 안 되는, 뭐 1,000원도 안 되는 뭐 그런 가장 싼 주식 이런 것들도 있나요? 얼마 정도 되는 게 싼 주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주식 시장에는 회사마다 주가가 다 달라서 한 주에 단 가격은 많이 차이가 나는데 네. 어떤 주식은 한 주에 100만 원이 넘는 주식도 있고요. 어떤 주식은 한 주에 몇백 원밖에 안 하는 주식도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몇백 원짜리 주식도 맞아요. 있어요? 네, 1,000원도 안 되는 주식도 있어요. 근데 한 주당 가격은 사실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회사의 주식을 몇 주 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네, 한 주를 들고 있다, 뭐 100원짜리 들고 있다, 1,000원짜리다. 요 한 주당 가격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화면에 보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여기 지금 할아버지가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네. 예, 이 햄버거가 이 맥도날드 햄버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마다 출근길에 맥도날드 햄버거를 사가지고 이렇게 사무실에 출근해서 먹는다고 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사실 엄청난 부자거든요.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진짜 큰 부자예요. 이 할아버지 이름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인데 이 할아버지가 주식 투자만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 중에 한 분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는 것처럼 네, 굉장히 햄버거를 드시고 그렇죠. 계시네요. 호화로운 생활하는 게 아니라 네.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요. 코카콜라를 자주 마시고요.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이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11살 때 우리 친구들처럼 초등학생 때 처음 주식을 샀다고 해요. 그때 주식을 사가지고 지금 나이는 90이 넘는 굉장히 고령인데 할아버지인데 아직까지도 주식 투자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나는 11살 때 주식을 시작했지만 좀 더 일찍 시작하지 못한 걸 후회한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 정도로 주식에서는 일찍 시작하는 게 그래서 주식을 오래 보유하는 게 중요하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6시 50분이거든요. 이제 조금 마무리가 되어 가면서 또 다음 우리 7시부터 또 우리 가상화폐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질문 몇 가지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더 할 수 있는 주식. 네네네. 네. 네. 질문 좀 하고 시간 조금만 더 하고 좋습니다. 적게 하고 하시면 네네네. 될것 같습니다. 내용은 이제 강사님이 자유롭게 조절을 하시면 네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우리 친구들이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항상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펀드는 뭔가요? 라고 질문을 하기도 해요. 주식과 펀드가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렇게 묻기도 하는데요. 펀드는 주식이랑 매우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주식은 내가 직접 동업할 회사를 고르는 걸 주식 투자라고 부르고요. 펀드 투자라고 한다는 거는 나 대신에 전문가가 여기서는 펀드 매니저라고 하는데 전문가가 나 대신 골라주는 걸, 주식을 대신 골라주는 걸 펀드 투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내가 직접 살 때는 하나를 살 수도 있고 10개를 살 수도 있고 내 마음이지만 펀드로 투자할 때는 반드시 주식을 여러 개로 나눠서 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하느냐 대신 하느냐
그 내가 차이네요. 몇 개를 고르느냐, 분산해서 사주느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펀드는 그런 개념이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펀드 매니저가 대신 투자를 해준다는 거는 네. 제 의사가 없어도 그냥 그분의 매니저가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네. 아. 처음에 펀드를 가입하고 펀드를 해지하고 오는데 자유지만 펀드에 돈이 들어있는 동안은 펀드 매니저가 나 대신 나한테 위임을 받아서 대신 이제 사고 팔고 주식을 고르는 걸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잘 되면 모르겠는데 음. 우리 친구들도 걱정이 중에 한 명이 만약에 펀드 매니저한테 맡겼는데 음.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맞아요. 사실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것과 펀드 투자하는 것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주식도 내가 잘 골라야 수익이 나는 거지만 펀드도 마찬가지로 좋은 펀드를 잘 골라야지 수익이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말해주는 것처럼 어떤 펀드가 그러면 잘 고르느냐고 한다면은 우리가 식당 갈 때 음식점을 갈 때 아무래도 오래된 집이 맛집이 많잖아요. 맞아요. 주인이 안 바뀌고 오래 하는 집 맛집이 많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메뉴가 막 다양한 집보다는 전문점을 갔을 때 좀 맛있는 경우가 또 많잖아요. 똑같아요. 이 펀드를 고를 때도 펀드 매니저가 안 바뀌는 한 사람이 오래 하는 펀드가 좋을 확률이 높고요. 또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도 펀드가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개가 있는 것보다 전문적으로 펀드를 좀 이렇게 운용하는 곳이 더 잘할 확률이 높아요.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질문 중에 하나가 펀드 매니저도 고용을 제가 해서 이렇게 돈을 따로 지불을 해야 되는 건지 그 이 워렌 버핏이란 분도 네. 이런 펀드 매니저를 고용을 해서 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이것도 좋은 질문인데요. 그 워렌 버핏은 자기가 직접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그 투자 회사를 만들어서 투자를 한 사람이고요. 예. 뒤에 나올 피터 린치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펀드 매니저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펀드 회사에 소속이 돼서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펀드 매니저를 고용할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여러 명의 펀드 중에서 펀드를 고르면은 자동으로 펀드 매니저가 배정이 돼서 운영이 돼요. 알겠습니다. 넘겨볼까요?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펀드 매니저가 있는데 펀드를 운용하는 사람을 펀드 매니저라고 하는데 펀드 매니저 중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올린 펀드 매니저가 여기 사진에 있는 피터 린치라는 사람이에요. 이 피터 린치가 자주 쓰는 방법은 우리가 생활하는 실생활 속에서 주식을 발견해서 투자하는 걸 자주 했어요. 여기 지금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피터 린치가 투자한 회사 중에 하나가 던킨 도너츠예요. 주변에서 던킨 도너츠가 잘 팔리는 걸 보고 힌트를 얻어서 그 회사의 주식을 분석해서 투자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피터 린치한테는 딸이 2명 있었는데 피터 린치가 주말에 딸들을 데리고 백화점에 가요. 그래서 딸들한테 사고 싶은 걸 골라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딸들이 막 이제 물건을 고를 거잖아요. 그러면 피터 린치는 그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딸들이 물건을 고르는 회사의 주식을 찾아가지고 분석을 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장사가 잘 되는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를 한 매니저고요. 그래서 성과가 가장 좋았던 매니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반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도 이런 피터 린치를 따라하면 유리할 수가 있어요. 내가 생활 주변에서 관심 있는 종목이나 그런 회사를 찾아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네. 뒷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우리 사진에 보면 우리가 많이 본 익숙한 로고들이 있어요. 첫 번째 로고는 혹시 어떤 회사 로고인지 알까요? 알 수 있을까요? 애플. 맞아요. 네, 바로 나오네. 애플. 그 다음은 뭘까요? 애플 다음에 있는 거는 디즈니. 맞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답이 나오는데 세 번째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혹시 어떤 회사인지 아는 친구 있을까요? 테슬라. 맞아요. 사무. 네. 맞아요. 테슬라고요. 오. 자, 마지막 네 번째 맞아요. 예. 구글까지. 맞아요. 네. 구글까지. 예, 우리 아이들 이렇게 너무 똑똑해요. 애플, 디즈니, 테슬라, 구글 이런 회사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주식 회사 규모가 가장 큰 기업들이에요. 예. 이 중에서 가장 큰 회사가 첫 번째로 있는 애플이에요. 애플의 주식을 다 모은 그 규모가 전 세계에서 다른 회사들보다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주식 규모가 큰 회사가 어디냐고 물으면 애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지금 보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규모가 큰 이런 주식들이 기업들이 우리가 처음 들어본 회사가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핸드폰을 쓰고 만화를 보고
검색을 하고 유튜브를 쓰고 있고 이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잘 찾아보면 좋은 기업, 앞으로 커질 기업들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네. 넘어가서 이번에는 한국의 사례를 볼게요. 네, 우리 네. 방금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씩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첫 회사는 번째, 네. 삼성 바로 맞아요. 나왔어요. 네. 동현이 삼성. 오, 좋아요.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카카오. 오.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로고만 봐도 알 수 있나요? SM. 몰라요. 그럼 마지막 크래프톤도 알아요. 야, 우리 오. 친구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 맞춰가지고 이야. 제가 지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삼성전자, 카카오, SM, 크래프톤 아마 친구들이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본 회사들일 거예요. 맞아요. 이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회사는 어딜까요? 삼성? 아닐까요? 첫 번째니까. 카카오? 맞아요. 어. 네, 삼성전자가 규모가 가장 큰 회사예요. 아, 예, 가장 큰 회사고. 근데 그 외에도 지금 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메신저로 쓰고 있는 카카오톡 만드는 카카오라든지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아이돌 그룹들이 소속되어 있는 SM이라든지 또 우리 뭐 남학생들이 게임 많이 하잖아요. 게임 많이 하는 배틀그라운드 많이 하는 크래프톤이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다 규모가 굉장히 큰 회사들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큰 건 삼성전자고요. 이런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그걸 좋아하고 또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고 이런 회사를 찾으면은 좋은 주식을 찾는데 단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카카오가 큰지 삼성이 큰지 뭐 카카오가 크다고 배웠다는데요? 카카오보다 삼성전자가 규모가 훨씬 커요. 근데 이게 우리 친구들이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기업이 더 큰지. 그럴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주식회사라면은 검색창에 이름을 치면은 그 회사의 전체 규모가 얼마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가. 아마 우리 카카오가 크다고 한 친구는 카카오 한 주의 가격이 삼성전자 한 주의 가격보다 더 높기 때문에 카카오가 더 큰 거 아닌가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비교하면 그 맞지가 않고요. 그 검색창에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숫자 중에서 시가총액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 숫자를, 시가총액. 맞아요. 그 숫자를 비교해 보면 어떤 게 진짜 더 큰 회사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가총액은 삼성전자가 훨씬 더 크다. 시가총액은 삼성전자가 더 크다는 것. 맞아요.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요. 자, 이제 뭐 우리가 주식뿐만 아니라 재테크를 하면서 돈을 공부하면서 알면 좋을 팁들인데요. 먼저 우리 제목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마음이 돈을 벌게 돼 있을까요? 잃는 데 유리하게 돼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면 잃는 사람들이 잃는 많아요? 사람이 많죠. 맞아요. 예, 돈을 투자를 하면은 이게 뭐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손해 보는 사람이 훨씬 더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닌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 원래 돈을 잃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아까 처음 수업 시작할 때 주식이 처음 시작된 지 몇 년 됐다고 했죠? 이거 우리 400? 맞아요. 네, 우리가 그 나중에 나올 수도 있는 문제기도 한데 주식이 시작된 지는 한 400년 됐어요. 네. 근데 우리가 사람이 지금 인류가 생긴 지는 한 20만 년 됐거든요. 훨씬 길잖아요. 그죠? 네네. 그 주식한 지는 굉장히 짧은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사냥하고 막 그 약초를 캐고 과일을 따고 이런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투자를 하고 기다리고 분석하고 참고 이런 데 굉장히 맞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다라는 걸 알아야지 우리가 투자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가 있고요. 네.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이렇게 돈을 벌기 우리 사람이 돈을 벌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환경을 잘 구축을 해요. 어떻게 구축하냐고 하면은 우리가 정보를 막 많이 들으면은 사람이 판단을 내리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정보가 너무 많으면 막 헷갈릴 수도 있어요. 하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인터넷이나 이런 거 보면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워렌 버핏은 아예 평소에는 핸드폰조차도 꺼놔요. 그리고 이메일도
자기가 직접 쓰지 않아요. 음. 자기한테 연락이 오는 거 있으면 다 자기 비서를 통해서 받고 있어요. 이게 음. 왜냐고 하면 안 좋은 정보, 이렇게 음. 검증이 안 된 정보를 다 걸러내려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걸 안 걸으면은 우리 사람의 본능은 돈을 잃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잘못된 판단을 할 확률이 높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나중에 성인이 돼서 투자를 할 때가 되면은 아, 내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투자를 하면은 돈을 잃기 쉽구나 라는 거를 기억하고 지금 워렌 버핏이 하는 것처럼 내가 그런 어떤 환경을 잘 만들 필요가 있어요. 좋은 정보를 걸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조금 키워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그래야 중요한 게 어떤 건지를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네, 그런 이야기였고요. 자, 이 사진은 지금 우리 영국의 어린이들 사진인데요. 영국에서는 어린이 펀드라는 제도를 시행했어요. 이 나라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도 있는데 영국에서 시행한 제도예요. 영국인데 영국에서는 어릴 적부터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금융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특강으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영국에서는 실제로 학교에서 이렇게 금융을 직접 가르치고 있는데 이때 쓰는 제도가 이 어린이 펀드라는 제도거든요. 우리 아까 펀드는 우리가 아까 들어서 알 거예요. 네. 나 대신에 전문가가 대신 돈을 운용해 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고 하면 어린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면은 정부에서 나라에서 그 어린이의 이름으로 계좌로 돈을 줘요. 그 돈 가지고 펀드를 운용하게 해요. 네. 직접 어린이가. 아. 네. 그러면은 그 어린이가 어릴 때 펀드를 운용해 가지고 나중에 성인이 될 때 되면 돈이 좀 불어나 있겠죠. 그렇죠. 대신에 중간에 빼지는 못하게 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계속 그 안에서만 찾지 않고 운용을 해야 돼요. 네, 말한 것처럼 돈을 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학교에 있을 때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하면은 나중에 성인이 돼서 돈을 벌어서 투자를 할 때 훨씬 실수를 덜 할 수가 있겠죠. 라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영국처럼 금융교육을 많이 늘리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나서 공부하는 것도 이제 맞아요. 그런 이제 일환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도 이렇게 금융교육에 관심을 가지면은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됐을 때 걱정하는 것처럼 돈을 조금 덜 잃을 수도 있다. 예, 돈을 좀 더 많이 벌 확률이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자, 이제 마지막 장을 볼게요.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여러분 요거까지 하고 이제 쉬었다가 다음 시간 수업을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장에 나온 그림인데요. 보면은 눈덩이처럼 이렇게 돈이 붙어 있잖아요. 네. 네, 이거를 그 워렌 버핏은 아까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번 투자자는 스노우볼, 눈덩이라고 부르는데 주식의 장점은 처음에는 돈이 작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주가가 오르면은 돈이 굉장히 빠르게 불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돈을 아껴가지고 저축을 해서 작은 눈덩이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눈덩이를 만든 다음에는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주식이나 또 부동산을 통해서 계속 이 눈덩이를 크게 굴려갈 필요가 있어요. 네. 이렇게 굴려가게 되면은 나중에 내가 일을 못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대신 이 눈덩이를 통해서 내가 돈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이 배워본 내용이 주식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네. 그냥 혹시나 뭐 그런 궁금한 점 있으면 한두 가지만 하고 이제 쉬는 시간 가질까요? 네, 선생님 그러면 네네. 저희 아이들이 퀴즈쇼를 염두를 해두면서 수업을 듣고 있는 아이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 주식에 대한 선생님 혹시 예상 문제가 있다면 네. 한 문제만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실제로 퀴즈쇼 하듯이 문제를 한번 내드릴게요. 자, 문제는 한번 맞춰보세요. 맞춰보세요. 예, 문제는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주식 회사는 어디일까요? 라는 문제예요. 오, 네. 바로 나왔어요. 바로 답이 나오네요. 좋습니다. 다들 여러분들 수업을 잘 잘 들었나 보네요. 수업을 듣고 있네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많이 힘들 테니까 조금 쉬었다가 지금 7시 7분이거든요. 10분 쉬었다가 저희 이제 15분 맞나요? 15분부터 우리 이어서 4교시 수업 어린이도 이해하는 가상화폐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음소거 잘 해주시고요. 우리 7시 15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장실 다녀오실 분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분들은 오케이 사인 한번 주시면은 저희 좋습니다.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눈과 귀를 쫑긋 세우고 해볼게요. 저 건우가 아까부터 요 질문 했었는데 비트코인이 하나에 몇 원이에요? 라는 질문. 선생님 하나 얼마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되게 이것도 시작부터 좋은 질문인데 비트코인은 가격이 24시간 내내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 폭이 또 적지도 않고요. 굉장히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지금 얼마다고 말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가격이 순식간에 바뀌고 있어가지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가격이 아주 크게 바뀌고 있을 거예요. 예. 살려고 그러나요? 주식이랑 뭐가 다를까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받기 전에 여러분들 시작을 해야 우리 질문도 받고 하잖아요. 네, 그럼 4교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4교시에는 가상자산, 우리 가상화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고요. 아무래도 가상자산이 관심은 많지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은 답변 드릴게요. 네, PPT 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그 가상화폐, 암호화폐, 가상자산 이렇게 단어가 되게 많거든요. 아마 우리 친구분들 한 번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누구는 가상화폐를 들어봤을 거고요. 누구는 암호화폐라고 들어봤을 거고요. 누구는 또 가상자산이라고 들어봤을 거고요.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름부터 한번 짚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가상화폐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우리 화폐면 어떤 걸 얘기할까요, 친구들? 화폐. 화폐. 화폐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죠? 돈. 맞아요. 우리가 보통 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폐를 돈을 화폐라고 불러요. 예. 그런데 가상화폐라고 하면은 이게 돈의 어떤 종류인가 이렇게 생각이 쉽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런 그 자산들은 가상 화폐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고 하면은 우리가 돈이면은 돈으로 우리 어떨 때 쓰죠, 보통? 뭔가를 사고 물건을 살 때? 맞아요. 예, 어떻게 물건을 구입할 때 쓰는데 아까 우리 처음에 질문 나왔던 것처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크게 요동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로 물건을 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렇죠. 예. 우리가 1,000원짜리면은 1,000원이라고 가격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계산을 해가지고 지불할 수가 있지만은 비트코인은 실시간으로 가격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걸로 물건을 구매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화폐 용도로 쓰기가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나 그 한국은행, 우리나라 돈을 만들어내는 한국은행에서는 용어를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로 먼저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가상화폐, 암호화폐, 가상자산 다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용어지만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가격의 변동이 워낙 크기 때문에 돈으로 쓰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용어는 오늘은 가상자산이란 말을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3교시 주식 이야기를 좀 했으니까 조금 이어지는 맥락에서 비트코인이 더 나을까요? 주식이 더 나을까요? 우리 그 투자 수단으로 있어서. 네. 사실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주식과 부동산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던 채권 또 이번에 나오고 있는 비트코인 종류가 많잖아요. 네. 만약에 뭐 하나가 좋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것들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거 하나만 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리 그 과거 2교시 때 부동산도 하고요, 지금 주식도 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공부하는 이유는 각각 자산마다 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에 맞게 자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잘라서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 비트코인이라고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이 가상화폐 자산? 네. 이건 언제부터 만들어져서 써왔을까요? 네. 뒤에서 나오겠지만 가상자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자산이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은 2009년에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2009년. 지금 10년이 조금 넘었죠. 네. 그래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가상자산이 비트코인이다. 그럼 선생님이 전문가시니까 네. 주식을 선호하세요? 코인을 선호하세요? 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두 개 자산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역사가 400년이 됐어요. 그죠? 반면에 비트코인은 이제 겨우 한 10년 정도 지났어요.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역사가 오래된 자산이 조금 더 검증이 안정. 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또 결정적으로 주식은 회사가 장사를 잘하면은 우리가 아까 뭘 준다고 했죠? 우리한테? 배당. 맞아요.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회사가 장사를 잘한 만큼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비트코인은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 외에는 따로 우리한테 그 수익을 주진 않아요. 맞아요. 네. 하기 이게 때문에. 바로 그 차이점 아이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맞아요. 하나 네.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주식은 회사의 그 회사를 분석해 가지고 가치를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지만 비트코인은 가치를 따져볼 수는 없어요. 예, 비트코인 자체는 가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아까 말한 것처럼 금처럼 제한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희소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네. 귀해요. 예, 그래서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조금 더 역사가 오래되고 분석으로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쪽은 주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 이제 장점과 단점을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사진 보면은 우리 친구들 아마 익숙한 그림일 거예요. 우리가 게임 속에서 아이템을 이렇게 얻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뭐 좋은 검을 내가 게임 아이템을 얻었습니다. 네. 이러면 확 기분이 좋겠죠. 막 내가 이걸로 이제 막 검을 쓸 수가 있으니까. 네. 엑스칼리버예요, 이게? 그죠. 저도 이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되게 아이들이 좀 보고 바로 맞아요. 뭐 게임 속에 나오는 그런 아이템을 내가 얻으면은 되게 이제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그 게임을 운영하는 운영진에서 네. 게임 회사에서 이 검에 그 부여된 그런 힘을 없애버렸어요. 그럼 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나쁘죠. 그죠?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죠? 네. 내가 어렵게 게임 아이템을 딱 마련했는데 갑자기 운영진이 회사에서 그 아이템의 기능을 힘을 없애버렸어요. 너무 흔하게 만들어 버렸어. 그러면은 매우 속이 상하겠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막 게임이 하기 싫을 수도 있고요. 막 너무 막 싫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비트코인이 나온 이유가 이거랑 매우 비슷해요. 자, 우리가 비트코인이 없을 때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화폐, 돈을 쓰잖아요. 네. 돈을 쓰고 있는데 이 돈의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보통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보통은 올라가죠. 우리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사놓으면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냥 내가 지갑 속에 돈을 쥐고 있으면은 보통은 그 가치가 내려갈 확률이 높아요. 그렇구나. 네. 시장하고 또 부동산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려가지 말라고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투자를 공부하는 건데 만약에 그걸 하지 않고 내가 그냥 지갑 속에 돈을 쥐고 있으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은 내가 어떤 장난감이 갖고 싶은데 그 네. 장난감이 예를 들면 10만 원이에요. 네. 예, 그럼 10만 원 사면 되는데 보통은 새로 신제품이 나오면 내년이 지나면은 가격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내리겠죠? 같은 제품이라면은 가격이 내리겠지만 네. 새로운 막 제품이 나오면은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는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네.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내려가는 셈인 거잖아요. 네,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돈을 많이 은행에서 만들면 네. 정부에서 국가에서 찍어내면은 내가 들고 있는 돈의 가치는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속상하겠죠. 네. 아니 나는 돈을 그냥 쥐고 있을 뿐인데 왜 돈을 저렇게 많이 찍어가지고 돈의 가치가 그렇죠 내려가나. 그러면 내가 지금은 살 수 있던 거를 나중에 못 살 수도 있지 않냐. 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내가 들고 있던 게임 아이템이 과거보다 그 기능이 안 좋아진 것처럼 똑같아요.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나는 그러면 더 이상 추가로 만들어낼 수 없는 돈을 만들겠어. 그런 수단을 만들고 싶어.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게 아까 말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상자산의 가장 큰 특징이 이어지는데 발행량이 그러니까
그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양이 처음부터 미리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돈은 가지고 계속 찍어낼 맞아요, 수 맞아요. 있는데 네, 우리가 이거는 맞아요. 아니네요. 맞아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년 설날 보면은 막 세돈을 받잖아요. 그죠? 맞아요. 세뱃돈으로 그런 거 본 적 있죠. 그런 것처럼 매년 그 은행에서 새 돈을 찍어내요. 네, 돈이 계속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돈의 가치가 내려가는 거고요. 네. 반면에 가상자산은 기본적으로 양이 정해져 있어요. 네, 해서 그 돈과는 가장 큰 차이가 발행량이 정해져 있다. 제한되어 있다.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가상자산을 좋아하는 사람들, 비트코인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이 점을 가장 높게 사요. 나 돈을 들고 있으면은 이 돈이 계속 늘어나니까 내가 들고 있는 돈의 가치가 내려갈 거지 않냐. 하지만 비트코인은 가상자산은 양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가치가 내려가지 않는다. 도리어 희귀하니까 적으니까 가치가 더 가격이 올라갈 거다. 이런 논리고요. 그러면 위험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있는데 네. 이 희소성 때문에 네. 비싸진다는 게 이 네. 위험하다는 거랑 또 좀 뭔가 관계가 있나요? 맞아요. 만약에 우리가 돈을 쓰는 이유는 쓸 수 있는 거는 돈에 보면은 한국은행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이 돈을 보증한다. 그 책임을 지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반면에 비트코인에는 그런 문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비트코인을 조금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방금 친구 얘기한 것처럼 비트코인은 아무도 보증해 주지 않으니까 위험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일부 맞는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비트코인의 위험성이고요. 반면에 비트코인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야, 금이나 은도 아무도 보증을 안 해준다. 그래도 희소하니까 가격이 올라가지 않냐. 이런 논리로 비트코인 접근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딱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비트코인을 선호하는 쪽, 비트코인을 부정적으로 보는 쪽 나눠져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뭐 게임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 관련되어 있냐 주식이 게임과 관련되어 있나요? 이거는 무슨 질문일까요? 제가 아까 게임을 예시로 들어서 네, 시작한 것 같은데 주식은 게임과는 달라요. 주식은 아까 말한 것처럼 동업하는 거, 팀플하는 거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비트코인도 주식이에요? 그건 비트코인과 주식은 달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주식은 내가 주식을 사면은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지만 맞아요. 비트코인은 그냥 그 자체만 가지는 거예요. 그 뒤에 뭐가 더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장단점이나 차이점들을 말씀해 주시고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특징이 블록체인이란 단어. 이 단어도 기억해야 되는 단어인데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은행을 거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부모님이 누구한테 돈을 보낼 때 너 계좌번호 불러줘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맞아요. 거예요. 네. 그래서 땡땡은행 계좌번호로 돈을 보낼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이 막 통장을 만들어도 땡땡은행의 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받겠죠. 그렇죠. 은행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네.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은 은행을 통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블록체인이 뭔지 이 원천적인 질문을 또 맞아요. 문의가 네. 있었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네. 여기 우리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해가 조금 더 쉬울 수가 있는데 왼쪽에 보이는 그림, 가운데 그 은행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가운데 은행이 있어가지고 그 은행을 통해서 그 은행 컴퓨터에 전산에 다 기록이 되어 있겠죠. 네. 누가 누구한테 철수가 영희한테 돈을 보냈습니다. 받았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겠죠. 그래서 은행이 우리한테 수수료를 받는 것도 우리 이런 그 거래를 막 기록하고 막 지키고 막 해킹도 막고 유지하려면 돈이 들어갈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명목으로 이제 수수료를 받기도 해요. 아, 네. 반면에 옆에 그림 보면은 가운데 은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네요. 없어요. 사람들끼리 바로바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네. 예. 그리고 그 이어진 거래한 기록이 하나의 블록에 다 기록이 돼요. 그러면 거래가 늘면 어떻게 될까요? 블록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네. 그래서 이 은행이 원래 하던 방식을 이 분산된 사람들이 대신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의 역할을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직접 나눠서 대신한다. 예, 그 역할을 어디 기록이 된다? 블록에 기록이 되고 그 블록이 우리 사슬이죠, 사슬. 네네. 체인처럼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블록 하나, 블록 두 개, 블록 세 개. 그럼 거래가 계속되면 그 블록이 점점 늘어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마 친구들이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그 블록은 누가 만드나요? 할 수가 있는데 그 블록을 누가 만드는지도 뒤에서 우리 살펴볼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은행이 하던 역할을 사람들이 대신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또
과거에는 그 은행을 만약에 해킹하거나 내가 네. 조작하면은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블록체인에는 그 기록이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다 가지고 있어요. 아. 왜? 다 그 체인처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오히려 보안성에서는 좀더 블록체인 기술이 좀 더 안전하게. 안전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기도 해요. 네. 왜? 장부가 은행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여러 개로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눠서 기록을 하기 때문에 네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어가서 그러면 그 도대체 이 블록 누가 만드냐? 네. 네, 뭐 은행이 없으면 그걸 누군가를 만들어야 하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뒤에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넘기겠습니다. 네. 자, 이 블록체인 기술을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이 생기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기 지금 핸드폰을 보면은 카사 빌딩이라는 건물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숫자가 있죠. 네네. 이 숫자가 이 카사 빌딩의 한 토큰당의 가격이에요. 토큰이 뭐냐 할 수 있는데 네. 마치 이 부동산 건물을 음. 주식처럼 여러 개로 권리를 쪼개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거래하기 힘들었어요. 왜 힘들까요? 건물을 통째로 살 수는 있지만은 네. 쪼갠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왜? 네. 사람이 많아지니까 네. 그 사람들이 일일이 막 만나가지고 서류를 쓰고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지금 보는 것처럼 마치 이 큰 부동산도 비싼 건물도 주식처럼 손쉽게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때 활용되는 게 방금 말한 토큰. 우리가 토큰이라고 하면은 그 동전이나 표 같은 걸 떠올리기 쉬운데 네. 예, 이런 그 블록체인의 조각을 우리가 보통 토큰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선생님도 코인 하나요? 선생님은 코인 투자는 거의 하지 않고 있어요. 어. 네, 공부는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투자는 잘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말한 것처럼 역사가 좀 오래된 자산을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고 있고요. 저는 해요. 네, 네. 하시는 분들도 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렇고요. 이게 뭐예요? 회사에서 음. 땡 주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럼 비트코인 회사에는 뭐 땡 B라고 적혀 있나요? 이게 뭐 비트코인은 방금 말한 것처럼 단위가 1비트코인 또는 0.1비트코인 이렇게 불러요. 네. 영어로는 BTC라고 붙는데 네, 보통 한 코인의 가격이 지금은 많이 높기 때문에 보통 내가 코인을 살 때 예를 들면 0.0001코인 이런 식으로 작게 많이 거래를 하고 있어요. 네. 사실 그 우리 가상 자산이 화폐로 쓸 수 없는 이유도 이런 이유인데 우리가 보통은 뭐 1,000원, 10,000원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비트코인 이렇게 그 단위가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활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화폐로는 좀 활용이 어렵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이라고 부르는 게 아직까지는 좀 합당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큰 건물도 부동산도 손쉽게 내가 그 지분을 가져갈 수 있다. 거래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이 가상 자산은 네. 이게 폭이 크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맞아요. 비트코인도 맞아요. 정해진 금액이 없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오르고 내리고 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하루에 이 금액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에는 음. 한도가 제한이 없고 그냥 무제한적인 건가요? 맞아요. 그 우리가 주식은 거래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에 9시부터 3시 반까지가 네. 정규 거래 시간이고 또 하루에 올라갈 수 있는 폭과 내려갈 수 있는 폭이 제한되어 있어요. 네. 반면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 시간 제한이 없고요. 어, 거래 폭도 제한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변동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 네. 지금 나오는 내용도 역시 이제 이런 비트코인에 관한 내용인데 네. 여기 그림 보면은 그 동전이 3개가 있죠. 네. 맨 앞에 있는 동전이 비트코인이에요. B라고 적혀 있거든요. 네. 네. 이 비트코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 가상 자산 시장의 60% 절반 넘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흔히 가상 자산이라고 하면 비트코인을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맞아요. 많고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들을 통틀어서 알트코인이라고 불러요. 예, 알트코인 다 통틀어서. 비트코인. 네, 비트코인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알트코인. 이 알트가 대안이라는 뜻이에요. 대안. 그래서 비트코인의 대안으로 나온 알트코인이라고 부르고요. 그 알트코인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그 자산이 이더리움이라는 자산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비트코인에 이어가지고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가상 자산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정도는 이름을
알아둘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우리 아이들이 이 수업을 듣고 있는데 아까 주식은 미성년자를 제외한 네. 미성년자도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다 하셨는데 네. 이 우리 아이들이 이런 코인을 사고 팔고는 할 수 있나요? 코인도 마찬가지로 주식처럼 미성년자는 거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또 그 코인 거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거래소라는 제도가 네. 주식처럼 좀 그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을 거는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마지막에 있는 여기 강아지 그림 있는 네. 그 동전을 안 봤는데 요거는 도지코인이라는 코인이에요. 근데 요게 조금 다른 게 보통 그 우리가 가상자산의 가장 큰 특징이 발행량이 정해져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 도지코인은 제한이 없어요. 계속 발행이 그러면은- 돼요. 아 그래요? 그럼 우리 돈을 찍어내듯이 그렇죠, 이 도지코인은 계속 네. 계속 찍어낼 수 있다는 맞아요. 거네요. 그래서 사실은 앞에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는 조금 그 성격이 다른데 예, 이 강아지가 사람들이 흔히 보면 귀엽다, 예쁘다. 그리고 뒤에 나올 그 일론 머스크라는 유명인이 도지코인 언급한 이후로 가격이 급등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성격이 다르다. 그럼 이 아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되게 네. 희소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도지 같은 경우는 계속 찍어낸다면 네. 이게 희소성인 면에서는 다른 것 코인들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은 도지코인은 처음에는 그 개발자가 장난으로 만들었어요. 재미로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유행이 되고 언론에 노출이 되면서 올라간 거라서 조금 다른 자산이랑은 성격이 많이 다르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럼 코인을 사면 방금 보여주셨던 그런 이미지처럼 이런 코인을 주나요 실제로? 라고 했는데 대답 좀 해주세요 선생님. 예, 주식도 우리가 주식을 샀다고 해서 증서를 안 주는 것처럼 코인도 근데 코인을 샀다고 해서 실물 코인을 직접 주지는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가장 규모가 큰 자산이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이라고 했는데 이 비트코인이 아까 처음에 질문 줬던 것처럼 2009년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러면 네. 코인들 중에 제일 비싼 코인이 비트코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그 자산이 규모가 큰 코인이 비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왜 2009년이라고 하면은 2009년에 세계 금융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위기가 왔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누군가가 난 이거 불만이다 네. 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불만으로 처음 만들어진 게 비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비트코인이 아까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발행량이 정해진 거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정해진 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140년까지 그리고 2100만 개 이렇게 딱 시기와 발행량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럼 이 시기가 정해져 있다는 거는 네. 2040년 이후가 되면은 더 이상 그러니까 채굴이 되지 않는 거네요. 맞아요. 예. 그러면 이 네. 채굴이 2040년보다 더 당겨질 수도 있나요? 그렇죠. 다만 뒤로 갈수록 채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기도 해요. 예, 처음에는 채굴이 굉장히 수월했었는데 지금도 너무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2100만 개 중에서 지금 벌써 1900만 개 가량이 채굴이 된 상태예요. 그럼 아직 시간은 100년이 남았는데 남은 개수는 200만 개밖에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뒤로 갈수록 점점점 채굴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럼 될 것 같고요. 자, 이 채굴이란 단어가 나와서 아이들이 채굴이 뭔지 맞아요. 네. 궁금해하고 있어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채굴에 대한 내용도 이제 제가 바로 준비를 했거든요. 네. 네. 먼저 채굴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채굴이란 말이 나오는데, 자, 우리 아까 그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은 그 블록에 기록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이 블록을 누군가는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 블록을 생성하게 되면 그 대가로 이 가상자산을 실제로 줘요. 그 비트코인을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비트코인을 이렇게 얻는 행위를 우리가 채굴이라고 불러요. 원래 채굴은 우리가 뭐 탄광에서 석탄 같은 걸 또는 금을 캐는 걸 채굴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내가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게 돼 있어요. 사람의 머리로는 풀 수 없는 수준이라서 컴퓨터를 활용하는데 그걸 활용해서 가상자산을 얻는 행위를 채굴이라고 불러요. 네. 네, 그럼 아까 네.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 이런 게 네. 있었는데 네. 이런 이름들은 네. 그냥 이 그 자산을 만든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나? 네. 요분들이 그냥 이름을 지어내신 건가요? 맞아요. 가상을 만든 최초의 개발자가 보통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많고요. 네.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이름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네. 뭔가요라는 질문에서는 그냥 이름 코인이긴 그렇죠. 가상자산의 그렇죠. 이름이 네. 불리워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네. 이름을 우리가 사람 이름 짓듯이 그 자산의 이름을 붙이는 거죠. 네. 그러면 처음 이 비트코인을 어느 나라가 만들었다고 그것도 할수 좋은 있을까요? 질문인데 알 수가 없어요. 개발자 이름이 일본 사람 이름이기는 한데 그 사람이 진짜 맞아요. 일본 사람인지 뭐 몇 살인지 이런 알려진 건 바가 알려진 없죠. 바가 없어요. 네. 지금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아까 비싼 거는 비트코인이었는데 네. 가장 싼 코인은 어떤 코인이 있나요? 지금 코인의 종류는 수천 가지가 돼가지고 맞아요. 우리가 어느 코인이 싼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게 맞아요, 바뀌어지고 맞아요.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알버리옹이 우리가 아까 비트코인을 제가 금이랑 많이 비교했는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네, 그렇게 디지털 이런 가상 세계에 존재하는 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금처럼 양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도지코인 언급해서 네.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자, 요 끝으로 우리가 우리 아까 비트코인을 채굴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 채굴하려면은 컴퓨터가 필요한데 이 컴퓨터가 보통 컴퓨터가 아니에요. 보통 컴퓨터로는 워낙 그 컴퓨터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채굴장이라고 해서 한 건물 안에 여러 대의 컴퓨터를 넣어놓고 각이 사진에 보이는 채굴해요. 것이 컴퓨터의 모습인가요? 그렇죠. 정확히 컴퓨터는 아니지만 컴퓨터랑 매우 비슷한 기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중요한 게 이 그래픽 카드라는 부품이에요. 네. 우리 친구들 아마 게임할 때 그래픽 카드란 말 들어봤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픽 카드가 성능이 좋고 개수가 많으면은 그죠? 이 게임이 더 잘 돌아가는 것처럼 성능이 좋아지는 건데 보통 우리가 컴퓨터에는 그래픽 카드가 한 개가 들어가는데 네. 이 채굴하는 기계 속에는 6개씩 또는 10개씩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인기가 있어지면서 덩달아서 이 그래픽 카드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도 했어요. 네. 많은 것처럼 1년 사이에 이 그래픽 카드가 가격이 3배나 오른 이유가 컴퓨터에 원래는 부품이었는데 최근에는 이 가상자산을 채굴하는 이유 때문에 많이 오르기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블록체인도 해킹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선생님? 이론적으로는 해킹이 당연히 가능해요. 전산이기 때문에. 다만 확률적으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과거에는 한 군데 모인 장부만 내가 해킹을 하면은 다 조작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블록체인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특징이 다 분산이 되어 있어요. 여러 군데로. 네.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만 해가지고는 고칠 수가 없어요. 왜? 똑같은 게 저기 또 있거든요. 다른 블록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거를 해킹하기가 조금 더 어렵다. 어렵다는 네, 거네요. 보안성이 더 강화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조금 다 되어 가서요. 네. 자, 빠르게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이 가상자산, 그리고 비트코인, 블록체인 이런 얘기들을 봤었는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지금은 아까 보신 것처럼 초기 단계의 기술인데 앞으로는 활용될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영화 속에서 아이언맨 본 적 있죠? 네, 아이언맨 맞아요. 보면은 우리 아이언맨이 그 자비스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막 조작을 해요. 이런 것도 다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된 게 커요.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내 권한이 다 분산이 되어 있고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앞으로는 이렇게 기술이 활용될 분야가 많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또 지금 이 가상화폐에 대한 것에서도 선생님이 네. 쭉쭉 공부를 이제 했는데 네. 이제 요 가상화폐 관련된 예상 문제도 한 가지 뽑아주시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 퀴즈를 풀어야 되니까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아마 수업을 잘 들은 친구라면은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OX 문제고요. 문제는 이 가상자산 중에 하나인 비트코인의 발행량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오, 네. 좋습니다. 수업 만들었어요. 맞아요. 네, 네. 바로 실시간으로 O라고 친구들이 올려주고 있어요. 네. 가상자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친구들이 맞춘 것처럼 처음부터 발행량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O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이제 우리가 퀴즈쇼에서 1, 2, 3, 4교시를 우리가 진행한 내용을 가지고
진행이 될 거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 6시부터 긴 시간 2시간 가량 여러분들 여현일 강사님하고 지금 주식과 가상화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혹시 마지막에 나는 꼭 이 질문을 하나 하고 싶다 하는 친구가 있다면 하나 받아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있나요? 궁금한 점 있으면 해주시면 되고요. 선생님 오늘 어떠셨어요? 2시간 아이들과 함께 해보시니까. 네, 제가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그리고 성인들 분들까지도 이렇게 같이 금융교육 수업을 많이 하는데 깜짝 놀란 게 우리 친구들의 어떤 집중력이나 질문하는 수준이 많이 높아서 되게 놀랐습니다. 저도 네. 모르는 단어들을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어서 맞아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크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금융에 대한 지식도 너무 많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배워서 또 실전으로 또 아이들이 직접 투자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 같이 함께 해주신 여현일 강사님께 여러분들 우리 큰 박수를 한번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업 종료 후에는요 아카데미 교육 만족도 조사가 바로 발송이 될 건데요. 꼭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수업은 줌과 유튜브를 통해서 동시 진행이 되셨고요.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유튜버 다시 보기로 함께 다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업 중에 강사님이 문제에 대한 힌트들 많이 언급해 주셨거든요. 수업을 잘 들었던 친구들이라면은 모두 다 눈치채고 다 맞추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돌아오는 8월 20일에는 사전에 100분 선정된 100분에게 가죽 파우치가 지금 재료와 키트가 발송이 되었을 거고요. 8월 20일 10시 만들기 수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손 한번 흔들어서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